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런 칠판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훨씬 쉬우실 듯 해가지고 제가 이런 칠판 수업을 오늘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 과제는 현관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하는가에 관해서 이제 강의를 해볼 건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 현관과 예전의 대문의 개념이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현관과 대문의 개념은 똑같은 거예요. 과거 고택에 같은 경우는 과거 고택 어디를 가보더라도 집이 이렇게 있으면요, 집 담장하고 있으면 대문이 이렇게 있겠죠. 예전에 대문은 소술대문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대문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대문이 있고 이렇게 대문이 있어요. 이 대문으로 사람이 들어오잖아, 그죠?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절대 정면에 마주보는 곳에 이렇게 건물이 있지 않았어요. 이런 곳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건물이 있다, 이런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구조로밖에 지을 수 없다 그러면 여기에 이런 가림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을 밖에 문을 열고 들여다볼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과거에 이 대문이 현대로 말하면 현관이라 그랬잖아, 그죠? 자, 이걸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현관에 서서 문을 열었을 때 그 안에 정면으로 마주 보이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의 집 현관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마주 보는 곳에 방이 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부분에 관해서 영상들을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는데요.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여기에 방이, 현관이 이렇게 들어오면 방이 여기에 그 다음에 이쪽 면에 문이 있다든가 이렇게 하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마주보는 정면에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방이 안방이면 장자의 기운이 끊어지게 됩니다. 장자의 기운이 끊어지게 되고, 이 방이 학생방이면 그 학생이 학업을 할 수가 없게 되고 학업이 진행이 될 수가 없게 되고,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취업생이라 그러면 이 취업생은 그 시험을 성공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그런 풍수가 되는 거예요. 정면으로 마주 보도록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여기에 뭔가의 이런 가림막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어떻게 돼 있냐면 현관이 이렇게 들어오고, 현관이 들어와서 여기에 방이 있더라도 여기에 이렇게 되면 중문이 반드시 있어가지고 이 바로 보이는 이 부분을 가려주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구조가 돼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겠죠. 원룸들, 그죠? 원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만약에 그냥 아파트 평수가 넓은 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중문으로 반드시 이렇게 가려지게 되고 뭔가로 가려지게 되니까 관계가 없어요. 들어와서 이 안에서 어떤 모습들이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작은 집 24평 이하, 그죠? 20평 이하 요런 집이나 또는 투룸, 원룸 이런 경우는 방 구분이 따로 없고 그 원룸 안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현관에서 들어와서 바로 여기가 거실이자 곧 침실이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는 방법을 써야 돼요. 절대 머리가 이쪽 방향이 머리가 되어서 주무신다든가 이쪽 방향으로 머리가 되어서 잠을 잔다든가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반드시 머리는 이렇게 주무셔야 된다는 거죠. 또 이렇게 주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방향이 이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 방향이 이렇게 주무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현관이라 그러면 절대 이쪽 방향이나 이쪽 방향으로 보고 잠을 자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현관이 곧 우리가 지금 주거 구조에서 기가 들어오는 것은 두 곳이 있습니다. 어디가 있냐면 현관과 또
창문이 있어요. 창문도 아파트 평수 넓은 데는 거실 창문이 따로 있는데 거실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없잖아. 그죠? 그리고 방 안에 창문이 있지만 그 창문에 바로 직접적으로 보고 방문을 자주 열고 하는 분들이 잘 없지만 원룸이나 좁은 집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문들이 있는데 창문이 있는데 창문 쪽에 바로 머리를 두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창문이 여기 있다. 그러면 머리가 이쪽으로 가서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는 반드시 이 창문을 틀어서 여기에 주무시든지 아니면 반대로 주무시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문이 있는데 창문 이 범위 안에 머리를 두고 자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 다음에 대문이 있는데 현관이 있는데 현관 쪽으로 두고 주무시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주의해야 될 게 물이 나오는 곳. 물이 나오는 곳이 있어요. 물이 나오는 곳은 대표적인 게 주방이고, 그죠? 주방의 수도겠죠. 또 화장실이겠죠. 이 두 곳으로 머리가 향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적인 거고 이거는 가능하면 좋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죠? 이 두 가지를 꼭 지키시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게 잠자는 방향이지 옛날같이 북쪽으로 머리를 두면 안 된다. 서쪽으로 머리를 두면 안 된다. 이거는 예전에 이 외벽들이 지금 현대만큼 좋지 못해서 이 단열이 안 되었어요. 단열이 안 되다 보니까 이쪽으로 찬바람이 부니까 만약에 이쪽이 북쪽이라 그러면 이쪽으로 찬바람이 부니까 이쪽에서 머리를 두고 주무시는 분들은 뇌출혈이나 뇌졸중을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죠? 굉장히 차가웠으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머리를 두면 안 된다라고 했었지만 현대 같은 경우는 단열이 굉장히 잘 됩니다. 원룸도 그렇고 투룸도 그렇고 굉장히 단열이 잘 되게 단열 제재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것으로 인해 해를 받을 일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창문 이 두 가지는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거죠. 왜? 기의 흐름이기 때문에. 기는 항상 이렇게 들어와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예전 어떤 고택이든지 항상 보면 들어와서 바로 보일 수 있게 되지 않았어요. 항상 돌아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건물에 들어가더라도 여기에 문이 있으면 건물들은 다 이 측면에 위치하도록 만들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절대 건물이 이 정면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이거는 비단 왕궁, 고택 어디든지 다 똑같습니다. 절대로 이 정면에 문을 두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주방이나 화장실 쪽으로는 가능하면 머리를 두지 않고 주무시는 것이 좋다는 거. 그리고 어떤 식이든지 만약에 이쪽에 이 방향밖에 둘 수가 없다. 문이 이렇게 돼 있어 갖고 여기가 방이다. 이렇게밖에 둘 수가 없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앞에 뭔가를 설치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여기에 설치하든지 여기에 설치하든지 설치를 해서 이 기의 흐름을 막아야 된다는 거죠. 1차적인 기의 흐름을 막고 이 흐름이 흩어지도록 만들어야 이 방에 있는 사람이 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문으로 들어오는 기의 흐름 그리고 그 길을 막는 방 구조 여기에 관해 설명드렸어요. 변형을 시키면 현관문이 이쪽에서 들어온다. 그럴 때 누구 방이 여기 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여기에 반드시 뭔가 중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 문이 여기에 있다. 방문이 이러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거실이 있다. 그러면 이 거실에 사람들은 모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문을 들어오는 입구를 틀어서 뭐든지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지만 이 방 각각에 있는 사람들이 고른 기의 흐름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자기의 기운이 좋아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오늘 이렇게 문과 기의 흐름에 관해서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인 풍수 상식을 알려드렸어요. 오늘은 이 도표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칠판 수업을 해드렸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